예, 5일차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제 뭐 매일매일 리뷰가 들어가고 있고 아마 이제 대회가 없는 날에 뭐 하루 쉬는 날 뭐 이렇게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뭐 하루 휴방이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뭐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이제 월드 주니어 체제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주부터 뭐 NHL이라든가 올림픽 프리뷰 이런 거 이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또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일단 오늘 내용 5일차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미네소타 여전히 진행이 중이고요. 뭐 역시나 오늘도 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조별 예선은 거의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정이 다 끝난 팀들도 있고요. 내일을 끝으로 이제 일정이 대부분 이제 내일 끝으로 일정이 끝나는데 이미 끝난 팀들도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경기 결과고 아주 그냥 좀 별 이변이 없었어요. 뭐 부제목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드렸지만 스위스 독일을 4대 0으로 물리쳤고 그리고 라트비아도 덴마크를 6대 3으로 물리쳤는데 요 두 가지 부분에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경기 모두 1피리어드부터 그냥 차이가 좀 무난하게 벌어지면서 졌기 때문에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 전력의 차이 사실 이번 대회를 놓고 봤을 때도 스웨덴이라고 적었네. 스위스죠.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요거죠. 사실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스위스가 독일보다는 경기력이 훨씬 좋았었어요. 이제 다른 팀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팀들을 상대로의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오늘 이번에 독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됐네요. 이제 1피리어드 무난하게 차이가 벌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4대 0 어떻게 보면 0패를 또 당하는 이제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여러 골장면 이제 두 경기 있는 날은 좀 골장면 이런 거 준비하기 좀 수월해가지고 그걸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실점 장면 이제 독일 이 스위스 득점 장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단순한 로우 하이 플레이 이제 우리가 뭐 NHL 뭐 제가 라이브 코멘터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로우 하이 플레이 그러니까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퍽을 올린 다음에 결국 이제 이 친구가 포인트샷을 때린다라든가 그죠? 아니면 D2D 패스를 이제 줘가지고 반대쪽 전환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딱 그 장면이거든요. 딱 그 장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요 위치에서 커버리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요런 느낌으로 그냥 박스원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지역 방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로우 하이 플레이가 전개가 됐고 사실은 로우 하이 플레이가 전개가 되면은 포인트로 가는 선수한테 바로 압박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바로 압박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왜 아무도 안 맞고 있죠. 아무도 안 맞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서 사이드 전환이 되고 지금 그 여기서 문제가 일단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방어에서 이제 맨투맨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 속도가 너무 늦었다라는 거고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이제 여기 쪽으로 퍽이 가니까 또 우수수 달라붙는데 달라붙죠, 그죠? 우수수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나오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과정에서 네트 앞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제 또 첫 실점을 좀 허무하게 하는 그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파워플레이 장면이었는데 이제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친구가 지금 41번 선수가 퍽을 잡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 페이스 오프 서클 이제 요 지역까지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요 친구가 같이 따라가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 따라가 주는 장면 여기서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면은요. 물론 네트 앞쪽에서 이 친구를 막아주는 친구는 필요하죠. 근데 이 역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둘 중에 한 명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7번 친구가 하거나 5번 친구가 하거나. 그리고 이 5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서가지고 뭐 원투원 같은 느낌으로 살짝 변환이 돼가지고 반대쪽 이제 플랭크를 견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거 안 됐죠. 두 명 다 여기 달라붙여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반대쪽 크로스 사이즈 패스 못 막아가지고 실점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구조적으로 이제 털리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실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 위치 상대방의 지역으로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 요런 상황인데 이게 스위스 진영이 여기고 독일 진영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얘가 오프사이드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들어가면 오프사이드가 걸리죠. 그러면 사실 이 친구가 그냥 덤프를 해주는 게 무난한 선택입니다. 북미 스타일이면 무조건 덤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진입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우리 3대3 하는 것처럼 뒤쪽으로 그냥 쭉 물려가지고 다시 지역 진입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갈라다가 결국은 요 친구 요 이제 달라붙고 있죠. 이 친구가 요 친구가 달라붙으면 스틱 체크 딱 집어넣으면서 해주고 뒤쪽에 있었던 스위스 선수한테 패스 뺏기면서 1대1 찬스 딱 나는 그러면서 실점을 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기량 판단에서 늦어가지고 실점을 하는 그림, 그리고 구조적으로 털리는 그림, 선수 커버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나타나면서 참 이제 어려운 경기였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잡을 수가 없었고, 실제로 피리어드별 슈팅 숫자 바라보시면은 19대7, 15대4, 14대9 압도적으로 스위스가 찍어 누르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경기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코어 역시 이 피리어드 6분경에서 4대0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어려운 그림이 됐고요. 그 결과 그냥 그대로 가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게 됐네요. 여전히 독일을 상대로 스위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사실 월챔에서도 뭐 독일 스위스 만나면은 재밌는 경기가 좀 나오지만 그래도 스위스가 조금 더 이기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언더 20 레벨에서도 그죠? 2월에 5 네이션스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유럽에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스위스가 승리를 했고요. 2023년에도 12월에 2번 붙었는데 다 이겼어요.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확실히 스위스가 독일을 상대로 이제 주니어 레벨에서도 당연히 뭐 사실 리그도 조금 더 수준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DL이 NLA 그러니까 NLA가 DL보다는 더 수준이 높은 리그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역시나 유지가 되고 있다. 사실 뭐 요즘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사실 스위스랑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 하키 티어에서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역시나 스위스가 아직은 독일보다는 반발에서 한 발 정도는 앞서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트비아 덴마크 같은 경우는 덴마크가 좀 추격을 하기는 했는데 아주 그렇게 이제 막 이제 추격 한 골 딱 들어가면 좀 모멘텀을 살려가지고 사실 한 골 딱 넣은 다음에 조금 이제 좋은 그림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에서 추가골이 나와가지고 뭐 동점 간다라든가 역전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돼도 쉽지가 않은데 결국 이제 한 골 따라잡는데 그치고 그리고 한 골 따라잡힌 이후에 또 벌어지고 그런 그림들이 계속 반복이 있었기 때문에 덴마크의 추격 자체는 있었습니다만 좀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뭐 버티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인데 실점 장면은 비슷해요. 결국 이제 개인의 기량에서 털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장면 초래돼서 이제 붕괴되는 장면이 있었고요. 파워플레이에서 오늘 경기는 이제 다량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혼자서 1대1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 사실은 적어도 갭 컨트롤을 그냥 이제 쭉쭉 하는 그림이 되면서 너무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수비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끊어먹는 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이제 갭만 유지를 하면서 경기를 이 좀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와주는 이런 상관이 없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딱 봐도 이제 이 스틱 핸들링을 집어넣는 장면이죠. 여기서 그냥 털립니다. 이 친구가. 그냥 털려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비슷한 느낌이 되게 됐고 골리가 다행히 요걸 세이브를 했는데 뒤쪽에서 들어오는 이 2번 선수가 리바운드로 집어넣어가지고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힘든 장면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대 개인의 싸움에서 지는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고 파워플레이 장면이거든요. 파워플레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1-1-2 같은 느낌으로 많이 이제 구사를 했었어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투투박스 같은 느낌으로 쓰는 그림이 있었는데 구조적으로 역시나 이것도 잘 공략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라이브 코멘터리 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1-1-2라는 이 웨지 플러스 1 요거는 외곽의 경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곽의 경제가 참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 패스를 이제 플랭크 쪽으로 집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이 원에 해당하는 선수가 얘한테 압박을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이런 건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1-1-2는 이 외곽의 요 외곽에 대한 통제가 참 어려운 포메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공략이 잘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 원에 해당하는 선수가 물론 슈미트 선수이기 때문에 슈미트 선수이기 뭐 이 라트비아 올해 이제 가장 높게 평가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사실은 이거 개인 싸움을 들어가기에는 또 너무 리스크가 있는 판단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자세가 일단 무너졌죠. 이제 그 다음 상황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패스기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슈미트 선수는 퍽을 던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어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돼 가지고 패스를 정확하게 끊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패스가 들어갔을 때 요 타이밍 딱 절묘하게 막으면은 괜찮은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일찍 이 자세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슈미트 선수가 그냥 바로 슈팅 때리면서 스크린 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클리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퍽이 뒤쪽으로 빠지는데 이제 요 친구가 요걸 딱 잡아가지고 그냥 쭉 쳐줬으면 그게 제일 좋았지만 이제 그게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요 스미츠 선수가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어 줬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19번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지금 이제 슈팅 각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지금 파고드는 이제 파고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14번 친구가 플랭크를 경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지금 스틱 위치 자체가 이쪽 반대쪽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한 패스를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요거를 발견을 하고 오히려 패스를 주기보다는 이 빈틈이 생겼으니까 그죠? 그냥 이제 안쪽으로 더 파고들면서 그냥 바로 슬롯 쪽에서 슈팅을 붙이는데 이제 요걸 이제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대 개인에서 밀려가지고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적으로 이 원원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약점을 잘 공략을 하면서 라트비아한테 당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도 슈팅 숫자 같은 경우 라트비아가 압도적으로 이제 찍어 누르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 참 어려웠었고요. 물론 이제 덴마크도 3골을 만드는 그런 그림이 있었지만은 뭐 이제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팀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 결국 최하위는 확정이 됐고요. 강등전 덴마크 대 독일 참 이제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5일차 조별 순위 보고 넘어가면은 조별 예선이 다 끝난 팀이 생겼습니다. 독일이 결국 이제 4패를 거두면서 다 끝났고요. 이게 월드 챔피언십 자주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굉장히 익숙한 부분인데 이게 최하위 시드 같은 느낌의 팀들은요. 스케줄에서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제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랑 덴마크처럼 마지막 날에 경기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경기가 없으면 경우의 수에서 싸움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랑 경쟁권의 팀인데 지금 3등, 4등, 5등이 비슷한 순위의 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3등, 4등 팀이 이제 마지막 날 붙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 5등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등, 4등 중에 한 팀이 정규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팀이 5등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살짝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살짝 냄새나는 그런 게임이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IIHF 일정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경기를 이제 조별 예선 마지막 날에 그냥 다 같이 치르잖아요. 그죠? 같은 조는. 근데 그렇게 이제 IIHF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좀 의혹을 샀었던 대회들은 굉장히 여러 대회가 있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왠지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정규패를 해야 이제 5등이 3등이나 4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3등 4등이 정규패가 아니라 승점만 따도 살아남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참 신기한 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그림인데 물론 이제 독일은 이제 그런 위치의 포지션은 조금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스위스한테 지는 바람에 어쨌든 이제 4패를 거두게 되면서 강등전으로 떨어지게 됐고요. 나머지는 뭐 경기가 1등이든 3등 경기가 없었고 스위스도 이제 잔류에 확정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위스는 4위가 A조 4위가 확정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결과에 따라서 지금 1등, 2등, 1등, 2등만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서로의 경기에서 이기는 쪽이 더 높은 순위를 획득을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내일 또 스위스가 경기가 있죠. 그죠? 심지어 내일 또 스위스가 슬로바키아랑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웨덴이랑 미국전에서 승리하는 쪽이 1등, 2등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스위스에서 이기는 쪽이 아까 4등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스위스 일정을 또 이제 좀 헷갈렸어요. 스위스 내일 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스위스가 또 이제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면은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정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1위 싸움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대 미국의 1위 싸움이 중요해진 이유가 B조가 지금 좀 혼돈 양상으로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B조 1등, 2등, 3등이 캐나다, 체코, 핀란드로 확정이 됐거든요. 요 순서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변동 가능성은 있는데 1등, 2등, 3등이 얘네들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4등은 라트비아죠. 물론 라트비아도 이제 올해 캐나다를 상대로 좋은 경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은 뭐 체코나 핀란드보다는 체코, 핀란드, 캐나다보다는 라트비아가 훨씬 낫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미국 대 스웨덴전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제 이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B조 같은 경우에는 좀 물리는 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덴마크는 4패로 이제 최하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내일 이제 라트비아는 사실은 이제 4위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캐나다, 핀란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라트비아도 뭐 이기면은 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좀 이제 가능성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B조가 다소 복잡한 게 뭐냐면은 캐나다랑 핀란드의 승자가 1위가 확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일단 2등 이상이 확정, 그리고 라트비아는 뭐 사실상 4등이 확정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복잡한 상황인데 체코가 2등을 하고 핀란드가 3위를 하는 뭐 경우의 수 같은 부분 살펴보시면 체코가 만약에 정규승을 하고 핀란드가 패배를 하면은 그죠? 승점 8점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2위 자리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체코가 만약에 연장승을 거뒀을 때는 핀란드가 정규패를 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라트비아가 졌을 때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 가능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라트비아도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라트비아 지금 3게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 보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변동사항이 여기는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뭐 실제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요. 포인트 랭킹은 뭐 어제랑 변한 게 없습니다. 일단 어제랑 이제 공격수랑 수비수는 변한 게 없고요. 이제 골리 같은 경우에 이제 크리스탄 키르슈 선수가 세이브 퍼센티지 1등으로 올라왔네요. 이제 요거 정도 스위스 골리죠. 이제 요거 정도를 제외를 하고는 지난거와 이제 변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5일차 최고의 선수는 키미 퀘르블러 선수를 뽑았는데 스위스의 공격수죠. 경기 선제점 플러스 2피리어드 첫 득점 만들게 되면서 3대0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 결국 이제 이렇게 또 골을 많이 뽑아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역시나 경기를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6일차 일정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라트비아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제가 계산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스위스 대 슬로바키아 아까 말씀드렸던 A조 같은 경우는 스위스 대 슬로바키아, 미국 대 스웨덴 경기 있고요. 그리고 B조는 체코 대 라트비아. 또 라트비아가 이제 또 이기면은 그죠? 순위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3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왜냐하면 이제 지금 라트비아가 7점이 된다라고 해도 핀란드한테 라트비아가 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승자승 같은 느낌으로 바라봤을 때 서로 붙었을 때 동점 이제 승점 동점 되면 서로 붙었을 때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핀란드한테 밀릴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2등까지는 어렵고 3등까지 가능하고 체코도 이제 자력 2위까지는 자력이 아니라 2위까지는 뭐 시나리오상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트비아는 3등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랑 핀란드는 역시나 뭐 1위 싸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핀란드는 아직까지 1위 이제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6날 새해 첫날을 또 뭐랄까요? 주니어 챔피언십과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오늘 내용은 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제가 내일도 결국은 이 찾아뵐 예정이고요. 대회가 어쨌든 끝날 때까지는 좀 타이트하게 커버를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